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 4D 메이커스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1교시에서 모델링을 잘했지만 2교시 출력 설정이랑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출력을 할 때 출력 과정에서 출력 실수로 탈락한 사례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탈락 케이스 한 6가지 정도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연출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촬영한 것도 있어요. 감안해가지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델링을 잘했는데 출력을 이제 잘못해가지고 떨어졌다. 네, 이런 케이스는 아무래도 1교시 때 모델링을 잘 못해가지고 탈락하는 분보다는 적어요. 네. 그 비율로 봤을 때 3교시에 이제 후처리 후가공 때문에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출력 때문에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모델링에서 잘 못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비율로 봤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출력 과정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별로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2교시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데, 네,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떨어지게 되는 거라, 네, 몇 가지 이제 실수를, 네, 저희가 저번에 이제 1교시 때 그 실수하는 케이스 한 11가지 살펴드렸는데, 그 내용도 뭐냐면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사람인데, 말 그대로 이제 실수로 이제 떨어지는 거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그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모르는 3D 프린팅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닌데 이제 실수해가지고 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실수를 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 네,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큐비콘이네요. 큐비콘하고 신도리코가 시험장에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두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장비 트러블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장비를 현장에서는. 다만 내가 이제 장비 트러블이 일어났다라는 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출력에 들어가면은 출력 시간이 이제 1시간 10분 안팎이 되는데요.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중간에 뭐 파라미터 같은 걸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감점당하는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모양을 보니까, 네, 4번 같죠? 네, 기능사 실기 예제 4번인데요. 네, 4번은 이제 뒤집어서 출력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출력이 되면 이제 안심하죠, 보통.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 나왔다면 거의 60%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네, 불이 딱 꺼졌는데, 네, 무슨 일일까요? 자, 요거는 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출력물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큐비콘이나 신도리코나 필라멘트 센서가 있어가지고 필라멘트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경고를 주게 돼 있는데 지금은 경고를 받지 못했고 또 장비가 계속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3D 프린터가 필라멘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네, 그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계속 돌고 있는데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 큐비콘 같은 경우는 필라멘트 센서가 익스트루더 내부에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필라멘트 센서 있는 데는 필라멘트가 껴 있는데 그 밑에서 필라멘트가 이제 끊어졌다든지 구부러지면은 이렇게 필라멘트가 기계는 지금 필라멘트는 있구나. 공급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밖에도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트러블이 발생하면 감독관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구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네,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상태에서 출력을 계속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4번 문제죠. 네, 지금 이제 결과물인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래서 사실 필라멘트가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는 이렇게 작은 거 출력할 때는 잘 안 생겨요. 큰 거를 출력하게 되면은 내부에도 온도가 이제 높아져 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에요. 보통 초반에 다 문제가 생겨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실제로 이제 노즐이 문제가 생겨서 뭐 필라멘트가 뭐 공급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려면 네, 초반에 이미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보이거든요. 출력물에도 보이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 인지를 사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실제 상황인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필라멘트 센서가 익스트루더랑 중간에서 끊어지거나 구부러진 케이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네, 근데 짧은 시간의 출력에서는 잘 안 일어나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감독관한테 보고를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볼 건데요. 어, 요거는 자, 몇 번일까요? 자, 요거는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모델링이 조금 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출력 방향을 잡는데 조금 고민이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출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1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도면을 보면 네, 10번 문제가 네, 도면에 어셈블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출력 많이 하시고 네, 이렇게 출력하면은 넘어지기 굉장히 좋아요. 네, 이쪽으로 편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왼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얘가 이제 앞쪽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자리 잡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력하시면 또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될 수 있냐면 요 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돼요.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지금 얘가 어디 요 땅바닥에 살짝 붙어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레프트가 이제 부실하거나 하면 이렇게 네, 노즐하고 마찰 때문에 앞쪽으로 이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와서 감점 처리 정도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네, 탈락이 될 수도 있고 감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잘못하면은 네, 완전히 지금 이제 어찌저찌 연결은 됐잖아요. 네,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삐딱해졌죠. 넘어져가지고 그림으로 잠깐 보면 네, 실제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옆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네, 출력을 할 때 차라리 요 위쪽을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포터가 밑에 조금 생기는데 그래도 겉에 생기는 거는 가공이 편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요 상황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고 원래 이제 큐비콘 같으면 이제 제트홉 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노즐하고 마찰되지 않도록 점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서포트가 이거는 또 문제가 다른 게 또 있네요. 이렇게 배치하면 요 모서리 자리에 서포터가 안 생겨요. 이 배치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요 모서리 자리 지금 이게 10번이죠. 이거는 제가 네,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셔야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10번 문제를 잠깐 네,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는 이제 전도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 정도면 뭐 붙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위험이 있고 또 공중에 떠 있는 놈도 출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가 됐죠.
네, 이 상태죠. 자, 이 상태면 어디가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이거 기둥이 이제 넘어지는 문제도, 왜냐면 붙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문제가 있고, 여기에 서포터가 안 생겨요. 이 자리. 이거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영상이네요. 자, 제가 슬라이싱을 해볼게요. 어, 네, 이거는 큐비콘 프로그램이니까 여기 지금 생겼습니다. 보통은 여기 안 생겨요. 서포트가. 오버행 앵글이 6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뾰족한 자리에 서포트가 원래 안 생겨요. 네. 그래서 이 배치보다는 네, 이 배치보다는요. 네, 저는 안정적으로 이게 기능사 시험이 이제 출력을 뭐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방법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피면 되겠네요. 다리를. 그렇죠? 다른 거를 네, 여기 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훨씬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얘가 이제 회전하는 모양인데 굳이 이제 세워가지고 네, 네, 넘어졌죠. 다리 하나가. 네,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케이스도 볼게요. 자, 요거는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유형은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초심자분들이 바닥이 걱정되기 때문에 바닥을 넓게 까는데 그 기능사 시험은 레프트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레프트입니다. 레프트를 쓰는데 레프트가 굉장히 넓게 깔리는 케이스고요. 신도리코는 레프트 출력 시간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잡아먹어요. 근데 안 쓸 수는 없고. 네, 신도리코 장비 배대 특성상 레프트 없이 뽑기가 좀 어렵고요. 큐비코는 레프트를 안 써야 되는데 기능사 시험이다 보니까 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출력 잘하고 있죠. 네, 배치 이상 이거는 네, 위상을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출력이 이거 아까 보셨어요? 네, 요 동그란 부분 살짝 움직였는데 네, 출력은 네,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출력은 잘 됐고 잘 됐는데 왜 뭐가 걱정이냐? 네, 보죠. 자, 아무래도 요거는 레프트 문제 같습니다. 뭐냐면 너무 세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롱노즈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상황 같아요. 자, 그리고 3교시가 이제 후처리 후가공인데 그때 장갑 끼셔야 돼요. 장갑하고 마스크랑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2교시 프린트 돌 때도 마찬가지고. 자, 뭐냐면은 네, 지금 아무래도 레프트가 신도리코보다 이 큐이콘이 더 세게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떼려고 하는데 그 큐비콘 기본 레프트 설정을 이용한 거거든요. 손을 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떼기만 하면 붙는 건데, 그쵸? 합격이죠. 떼면 이제 별로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15번 문제 나오면 감사해야 저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델링도 쉬운 것 같고, 네, 출력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레프트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레프트가 뭐예요? 출력물 경계면을 따라서 이렇게 찢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세게 붙어가지고.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출한 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다 아마 칼 같은 걸로 막 찌르던가 지금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못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칼로 막 찌르는데 잘 떨어지면 다행이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출력물에 네, 손상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레프트 설정을 바꾸기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레프트가 너무 촘촘해요. 그래서 바닥도 촘촘하잖아요.
바닥하고 레프트가 너무 세게 붙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칼로 넣었는데도 칼로 이렇게 어, 네, 칼 가지고 자르는데도 잘 안 될 정도로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성 응시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힘이 붙여가지고 잘 안 떨어지거나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많이 생기냐면 그 큐비코는 바닥이 얇아요. 출력 설정 자체가. 네, 바닥 두께가 큐비코는 잠깐 설정을 보면 자 바닥이 3입니다. 탑은 5겹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하다가 네, 바닥이 찢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큐비코는 얇게 설정했기 때문에 4겹으로 하면 더 좋죠. 그 큐비콘 바닥이 3인 이유는 수축을 줄이려고 하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PLA 가지고 하는 기능사 시험에서는 수축을 그다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ABS도 아니고. 자, 왠지 사고가 네, 터지는 사고가 터졌네. 여기 보세요. 여기 빵꾸 났네. 언제 빵꾸 났어요, 이거? 아, 요때. 자, 지금 빵꾸 났어요, 지금. 지금 하도 안 뜯어지니까 이제 니퍼 갖고 네, 칼이 아니라 니퍼 가지고 이제 중간을 물어 가지고 잘랐는데 네, 이게 네네 빵꾸가 난 거죠. 네, 이거 어떡합니까? 빵꾸 난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요거죠, 이거. 네, 이렇게 깨져 버렸네. 뚫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레프트 설정을 바꾸라고 그랬죠, 제가. 어떻게? 네, 요렇게. 지금 이게 바꾼 겁니다, 지금. 요게 원래 동영상이고 자, 요게 레프트 설정을 제가 바꾼 거예요. 어떻게요? 약간 틈을 주라는 거죠. 월등히 잘 분리돼요. 큐비코는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5번 문제를 가지고 레프트를 어떻게 바꿔서 설정해야 되나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요건 저거네요. 똑같은 15번인데 서포트가 빠졌어요, 밑에. 요 밑에 쪽에. 그래서 그 이 핀 부분이 망가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사실 감점 정도로 끝나는데 그 규칙이 있거든요. 그 채점 기준이. 그래서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손상이 되면 이제 탈락하기 때문에 작동 안 하면 탈락이죠 또. 자, 지금 서포트가 네, 제대로 설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감점 정도 같습니다. 이 정도는. 자, 15번 문제 레프트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신도리코는 레프트가 조금 더 잘 떨어지는 편인데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어요. 네, 안 떨어져서 고생하는. 자, 지금은 이제 20번인데요. 네, 20번 문제는 이거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자, 이것도 레프트가 요란하네요. 엄청 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한 레프트를 쓰고 있어요. 간격 조절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고요. 지금 얘가 문제가 뭐냐면 자, 이거는 도면을 좀 봐야겠습니다. 자, 레프트 떼는 것까지 볼까요? 네, 출력이 끝나고 20번인데 자, 수정한 레프트죠. 간격을 조금 줬죠. 손으로 떼보는데 아까 15번 때 되게 고생했죠. 근데 지금 20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이제 쉽게 떨어지죠. 네, 그냥 손으로 대부분 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정한 레프트이기 때문에 네, 공구를 쓰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네, 어찌됐든 간에 네, 아까 기본 레프트처럼 완전히 밑바닥에 붙어가지고 네, 고생하진 않죠. 네, 손으로 다 뗄 정도가 되니까 네, 이런 이유 때문에 평소에는 잘 안 쓰죠, 원래는. 자, 그래서 레프트는 잘 떼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다 떼가지고 네, 수정한
설정의 레프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약간 모기장 같기도 하죠. 네, 이렇게 수정해서 썼는데 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네, 뭐가 문제냐? 얘는 도면을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20번인가요, 이게? 20번이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거 뭔가 수정해서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 그냥 연습할 때는 자, 요거 결합되어 있는 상태 보면은 기능사 시험은 항상 조립공차가 두 군데 적용되게 돼 있어요. A랑 B로 이렇게 치수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실기 강의할 때도 이제 이렇게 있죠? 자, A, B가 어디 있나요? 네, 핀에 당연히 있어야겠죠. 핀 위치에 그 조립공차가 없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거기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맞물리는 데 있어요. 요 B라고 돼 있는 데가 여기가 틈새가 여기가 지금 8mm니까 두 번째 부품이 B는 9mm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요 공차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높이가 7mm로 돼 있고 두 번째 부품의 높이도 7mm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셈블리 된 상태로 뭐 레슬링하는 모양 같은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출력하면 떡 됩니다. 1번, 2번 부품이. 그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공차가 나와야 되죠. 공차 C가 나와야 되죠. 근데 기능사 시험에는 네, C라는 공차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공차는 두 개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얘는요 알아서 조금 어셈블리를 벌려서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뽑으면 어떻게 되나 네, 볼게요. 이게 이제 그냥 뽑은 거거든요. 여기가 공차가 위에 7mm, 아래 7mm인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뭐 손으로 떨어지겠어요, 저 자리가? 안 되죠. 한 0.2mm 정도 있으면 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떼내면 되는데요. 네, 애초에 네, 걸려서 출력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제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세운다든지.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칼이 안 들어가죠. 똑 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네, 기능사 시험 때 도면 잘 보시고 대응하세요. 출력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도면에 있는 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붙어가지고 공차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네, 뗄 수가 없어요. 네, 부러지겠죠 뭐. 보시면 이제 찢어졌죠. 이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24번이 아마 그럴 겁니다. 24번 같은 거. 자, 칼도 안 들어가요. 이런데. 안 되고 우리 24번이 이제 프린팅도 제가 가방입니다. 설명드리면서 공차 줄 때가 한 네 군데 있다 그랬어요. 24번 동영상 제가 찍어놨죠. 아, 24번이 아니라 23번이네요. 23번이 공차 위치가 많은 거죠. 보니까 여기 핀 자리는 무조건 들어가고 여기도 아마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아래도 있어야 되고요. 이 위아래 부분, 그렇죠? 딱 봐도 3개 이상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 상태가 아니라 여기도 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자리의 밑에 부분하고 요 밑에가 서로 맞닿아요. 요 홈이. 그래서 얘는 간단해요. 이렇게 90도 돌려가지고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기능사 시험에 저는 23번부터는 공차가 하나 더 생겼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출력할 때 어셈블리 상태를 이제 90도 회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력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21번을 볼게요. 자, 21번은 요거는 저기 뭐냐 설정에서 그 서포트를 에브리웨어로 안 하고 터칭 빌드 플레이트로 한 거 같죠? 여기가 지금 없는 걸로 봐서는 네, 근데 운 좋은 케이스고요. 자, 잠깐 신도리코 설정 좀 볼게요. 신도리코의 그 설정을 보시면 자, 요게 21번인데 네, 신도리코 설정에서 어디 보자.
자, 서포트가 여기 있네요. 네, 서포트. 자, 이제 생성을 이제 모든 곳으로 하죠. 기능사의 터칭 빌드 플레이트로 일부러 해야 될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큐라로 치면은 터칭 빌드 플레이트, 베드에 닿는 곳만 이걸로 이제 설정해가지고 출력한 케이스인데 다행스럽게도 네,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핀이 교묘하게 서포트 역할을 해가지고 운 좋게 이제 출력이 되는 케이스죠. 이 문제가. 그래서 출력됐어요. 네, 아마 빼먹은 것 같은데.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동영상 보기 전에, 자, 첫 번째 동영상 요건 뭐냐면 21번은 맞는데, 그 신도리코가 출력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한 동영상이 먼저, 뭐가 실패했냐면, 레프트가 떨어져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상하게 다른 프린터랑 다르게 속도를 보시면 배드에 레프트를 써야 됩니다. 뭐 DP200이든 201이든 간에. 근데 속도 설정이 10이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아무리 천천히 뽑아도 15 이상은 다 쓰는 것 같은데 큐비코는 20입니다. 요 스피드가 20mm/s예요. 근데 10으로 돼 있어서 이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느리게 뽑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한 15나 이제 큐비콘처럼 20으로 해보면 네, 실패할 확률이 되게 커집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0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는 한 10에서 한 13 사이로 써라. 시간이 정 모자라 가지고 조금 높일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12 정도로 많이 해봤는데 네, 12에서는 별 문제는 없었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돌렸더니 이제 레프트가 문제가 생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설정해가지고 네, 다시 이제 돌렸죠. 자, 이제 요거는 다시 돌린 거예요. 근데 요거는 네,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 근데 좀 위험한 구간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노즐하고 마찰 때문에 여기 핀 부분이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이탈되거나 네, 그런 위험이 조금 있긴 있었죠. 네, 다행스럽게 잘 나왔는데 여기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은 요 자리가 서포트 역할을 교묘하게 해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칼로 째서 네, 여기 보시면 네, 또 직접 보여드려야죠. 네, 요 자리를 칼로 찔러가지고 네, 이제 붙어 있잖아요 지금. 네, 잘 넘어갔죠. 자, 여기를 네, 칼로 이렇게 살짝 위험하다. 자, 장갑을 꼭 끼시기 바랍니다. 네, 장갑 안 끼면은 감점은 돼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요, 이제 세워서 출력했는데, 눕혀서 출력해도 이 면끼리 닿기 때문에, 네, 1번하고 2번 부품이 면끼리 닿아서 저렇게 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기능사 시험 때 칼이 준비물에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칼이 준비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빌려다가 썼죠, 뭐. 준비물에 없어서 안 가져갔는데. 네, 지금은 칼이 준비물에 있죠? 네, 좀 이제 어거지로 네, 조금 어거지로 네, 네. 네,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죠?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이런. 네, 여기가 붙었네요. 왜 이렇게 모델링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저기 뭐예요? 네, 잠깐만요. 이거는 뭐 모델링부터 잘못해서 안 되는 거였군요. 이 동영상이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모델링이 붙어 있으면은 왜 칼을 넣어봐요? 원래는 이제 공차를 잘못 주거나 하면 칼을 넣어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네, 칼로 그냥 억지로
그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이 여기가 없잖아요. 네,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래서 실패했군요. 그러니까 공차를 안 주셨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실수가 많이 있는, 네, 실수가 좀 많았던,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네, 실수였네요. 자, 그리고 신도리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프트가 좀 더 잘 떨어지는 편이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굳이 뭐 제 생각에는 레프트를, 자, 아까 큐비코는 설정에서 레프트로 고쳤잖아요. 근데 자, 여기 서페이스 쪽이 직접 닿는 데거든요. 여기를 이제 간격 조정을 좀 해주는데 큐비콘 같은 경우는, 네, 큐비콘은요 어디서 하냐면, 자, 지지대 아래쪽에, 네, 바닥 보조물에 가시면 네, 레프트에 간격 조정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쪽에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신도리코는 잘 못하시겠으면 안 고쳐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아주 심하게 붙는 9번 같은 거 빼고, 네, 이 정도에서는 굳이 고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큐비콘보다는 좀 잘 떨어지더라 이거죠. 자, 아무튼 요거는 모델링 실수였네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보죠. 자, 요거는 몇 번인가요? 네, 9번. 네, 하나는 1번, 하나는 9번 이러네요. 자, 1번 어디 많이 실수할까요? 네, 보세요. 네, 네, 여기 목 부러졌어요, 목. 네, 목 부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번 출력 방향 이쪽으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네, 저렇게 자꾸 많이 뽑으시는데 1번이죠? 네, 출력 방향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칼을 넣거나 해서 여기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움직이다가. 왜냐하면은 맞닿아 있는 그 레이어 보시면 맞닿아 있는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네, 칼이 들어갔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강제로 움직여가지고 네,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얘는 저는 이 방향 추천드릴게요. 이 방향. 네, 이게 제일 편합니다. 제일 깨끗해요. 1번하고 2번이 전혀 안 붙기 때문에 붙어 있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면끼리 안 닿잖아요. 그렇죠? 여기 서포트만 없애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좀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좋은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억지로 떼내시다가 부러졌어요. 이거는 제가 연출한 거 아니고요. 네, 실제 상황입니다. 하셨죠? 자, 그리고 2번은 딱 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그쵸? 2번이 아니라 9번이죠. 녹색이. 자, 녹색은 그럼 어떤 문제인가요? 자, 이렇게 있다가 부러진 거죠. 레이어 방향상 잘 부러지죠. 자, 녹색은 네, 어쩐지 깨끗하다 했는데 네, 9번인데 서포트 빼먹었네. 그냥 감점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이 잘 되고 치수가 맞고 그러면 네, 운 좋게도 네, 붙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움직이긴 잘 움직이죠. 네, 9번이죠, 문제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학생들이 아마 여기를 잘 갈아가지고 네, 마치 잘 나온 것처럼 해서 제출을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네, 6개 정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네, 지금 이제 네, 잘못 나온 것들 모아놓은 건데 네, 6가지 정도 보여드렸고요. 출력을 한 세네 번 정도만 해보신 분들도 네, 솔직히 뭐 다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기능사 시험 보러 올 때 출력 딱 한번 해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긴 해요. 다만 제가 그 설정을 암기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설정하면 무조건 다 붙는다. 네, 이런 설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네, 또 공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2교시는
쉽습니다. 네, 1교시 모델링보다 2교시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우처리 후가공이야 뭐 굳이 안 배워도 될 정도죠. 네, 그걸 뭐 배워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1교시가 탈락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2교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가지고 탈락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그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